네, 2023년 6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 언론이 상당히 편파적이 됐죠. 특정 세력이, 특정 언론이 컸다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문재인 정권 시절 흑자를 냈습니다. 저도 한겨레 신문 주주입니다. 100원인가? 100몇십 원 배당금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복학해가지고 노가다를 해서 돈을 좀 벌은 것 같고,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한겨레가 만든다 그래갖고 조선일보 입사하면서인가 하여간 10주인가 했었는데 한 번도 배당이 없다가 작년인가 처음으로 배당을 받았죠. 한겨레 신문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자기네 어떤 정신적 걸 버텨왔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흑자를 봤죠. 그래서 주주에 대한 배당도 처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정 언론이 컸다는 면에서 좀 한국 언론이 왜곡됐다, 한쪽으로 쏠렸다. 또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그 언론이 이제 시민이 기자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죠. 언론사에서 어떤 훈련과 경쟁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투고한 기사들을 쓰면서 많이 컸는데, 오마이뉴스도 상당히 지금 언론으로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전통적인 것과 다른 방식으로 언론이 성장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네 이념에 충실한 보도를 많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 문재인 정부가, 제가 쉽게 얘기할 때 싸놓은 똥이 너무 많은데 똥 치우는 게 어려웠죠. 이 언론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큰 화두였는데 조금씩 실타래가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MBC, KBS가 지금 제일 문제죠. 상당히 문제죠. 문재인 정권 때 짝짝꿍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1노조, 2노조, 3노조가 있습니다. 1노조, 2노조. 보통 이제 다수인 것이 민원련 산하에, 언노련 산하에 좀 진보적인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 기술 노조, 순수 노조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수 노조가 있습니다. 이 보수 노조를 보통 제3노조, 소수 노조라고 하는데, 이 KBS, MBC의 소수 노조하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공정언론 국민연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청원으로서 감사원에 MBC의 방문진을 감사해달라고 청구를 했었습니다. MBC 최대 주주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예요.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그랬는데, 국민감사를 청원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방문진이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국민감사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문진을 감사하자라는 요구를 중단해달라 그랬는데 법원이 NO 그랬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원이 방문진을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흡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겁니다. 방문진이 어떠한 사람을 MBC의 경영진으로 쓰고, 또 MBC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떤 걸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참고로 이 언론이 평시에는 국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언론도 정치의 무대거든요. 김대중 정부가 집권했을 때 그 당시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세무사찰을 당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당했죠. 그래서 그때 아마 두 회사의 오너가 구속이 됐었을 겁니다. 그때 동아일보 회장의 사모님이 그 조사와 관련돼서 자살을 하셨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2002년입니다. 한일 월드컵을 할 때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누구한테 이겨서 서울 시내에서 대한민국 빠밤빰빰빰 막 밤에 울릴 때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보수 언론을 탄압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자들이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잘했고 자기네 대해서는 조사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법원에 일단 조사를
감사를 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KBS는 그건 그야말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니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KBS가 대단히 문제죠. KBS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 조직이 커서 어디가 파묻혀 있으면 모른다 그러죠. 또 거기도 라인이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방만하죠. 방송에 몇 개가 있습니까? 라디오까지 합치면. 근데 그 중에 이제 시청료를 한국전력 전기요금과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KBS가 이제 그거는 못 견뎌합니다. 네. 사실은 KBS 그런 데 있으면서 뭐 봉급도 적지 않고 혜택도 있고 그쪽에서는 꽤 혜택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든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뺏기게 되면 상당히 저항을 하겠죠. 그런 기득권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협조했던 언론인들이 이끌면서 계속 권력을 쥐면서 편파적으로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돈으로 감사로 들어가니까 악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본 것이 이 서울신문인데요. 지금 서울신문이 옛날 정부 뭐 기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부가 투자한 포스코가 가장 많은 주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그랬었는데 이 포스코가 이 자기네 걸 팔았죠. 그래서 호반건설이라고 하는 아파트 많이 짓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지금은 그냥 민간 언론입니다. 정부 언론이 아닙니다. 근데 이 호반건설이 오나가 있으면 오나의 아들들이 있겠죠. 아들들이 업체를 차립니다. 그 업체가 공사를 받아야 수익이 생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LH 같은 뭐 공공법인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듭니다. 호반건설이. 회사 만드는 건 요즘은 법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만들어갖고 쭉 입찰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가격을 써서 입찰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당첨되면은 그 회사가 이 오나의 아들한테 뭐 공사를 넘겨주거나 하청을 주는 형태로 해서 그 오나의 자식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자연적으로 돈을 벌게 해준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세칭 벌떼 입찰이라 그럽니다. 호반이 그랬고 아파트 많이 짓는 중흥, 대방, 우미, 제일건설 등등이 한 모양인데 호반이 이걸 상당히 심하게 했었죠.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화를 내고 있고 공정위는 벌떼 입찰의 대표인 호반에 대해서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건 공정 입찰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호반건설이 자기네 여러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회사가 이 오나의 아들이 있는 회사한테 거래를 한 거. 이건 부당거래다 이거죠. 벌떼 입찰 자체는 시비를 법적으로 걸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왜 아들이 있는 회사한테 줬냐. 지금 이런 겁니다. 그 호반건설의 장남 차남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 능력이 부족합니다. 과거에 시행한 것도 없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벌떼 입찰로 해서 누군가가 따내면은 호반에서 누가 따내면 일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건설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우리나라 건설업체라는 게 법에서 뭐뭐뭐 하지 말라는 거 외에는 다 하라는 뜻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해갖고 아주 법을 열심히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서울신문을 포스코로부터 인수할 때 서울신문에 있는 일부 기자들은 분명히 반대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전부 관영지 역할을 하는 게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민간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휘둘린다라고 해서 이런 벌떼 입찰을 해서 되면은 자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줘가지고 뭐 한다라고 기사를 썼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서울신문이 호반한테 팔리니까 호반은 이걸 입수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했죠. 그리고 내부 반발을 잡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약간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상당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끌고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신문 같은 데는 나중에
호반건설을 위한 대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호반건설은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 때 큰 그런 업체입니다. 이재명하고도 약간의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공정하게 보도하느냐? 그게 항상 문제가 되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동아조선은 니는 얼마나 공정한데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이들은 뭐 보수 세력만 대변하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팩트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다투는 거는 양보하지 않잖아요. 자기 이념은 이념대로 하더라도 그도 팩트가 어긋난 이념까지 가게 되면 아닌 거죠. 근데 KBS, MBC 같은 경우는 채널A 이동기 기자 사건을 꾸미고 만들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오염된 검찰 세력 등등과 같이. 근데 그걸 옹냐옹냐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경영진들이. 그건 언론이 아니죠. 과거 이제 한겨레를 만든 사람들이 동아일보, 동아투위, 뭐 전두환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정권하고 싸웠던 그런 언론 선배들하고 조선일보의 조선투위들이 나가서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세력도 어느 한쪽에 하면서 친북 입장을 너무 했고 또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뭐 기자들끼리 다투다가 죽었을 때도 있었고 뭐 별별 사건을 똑같이 다 겪었습니다. 근데 위야무야 팩트를 제대로 안 하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언론으로서 제대로 안 한 거죠. 이런 언론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라는 게 큰 문제인데 어쨌든 MBC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의 길이 열렸고 KBS는 수신료를 그건 상당히 혜택이었죠.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첨부한 건 그걸 떼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인수한 거는 호반건설 자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리면서 이제 벌떼 입자를 막는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은 호반도 언론을 통해서 뭔가 하려는 것들이 좀 막히겠죠. 언론은 동아조선처럼 언론만 하는 이 정부 기관지도 좋지가 않고요. 그냥 민간인이 다른 기업을 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사람도 오염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나은 제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공영방송 시스템은 지금 우리 이제 KBS하고 MBC가 공영방송 비슷한데 이 코바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데 거기에서 옛날 이 공영방송을 키우기 위해서 각 방송사들이 스스로 광고 이렇게 영업하던 걸 거기서 일괄해갖고 나눠줌으로 해서 공영방송은 수입 창출에 약하니까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도와주다 보니까 철벽청이 돼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생각을 전달하는 쪽으로 마구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바코를 통한 이 공영방송 지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MBC 같은 경우는 코바코로부터도 광고를 받지만은 자기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으로 방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어지는 게 옳죠. 없애야죠. 저런 식으로 보다는 공영방송도 아니고 편파방송이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은 정치와 비슷해서 결국 정치라는 게 국회에서 떠들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떠드는 게 핵심인데 이 언론이 공정하려면 돈 문제가 정확하게 풀리면 돼요. 돈 문제. 그래서 코바코를 통한 공영방송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마구 들어와서 자기 방패막이로 한다는 걸 잡아나가면 조금 바뀔 겁니다. 기자들도 굉장히 드센 것 같지만 밥줄이 위협당하면 의외로 쉽게 무너집니다. KBS와 MBC가 너무 편파 방송을 하다가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건 필요한 노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